퇴직할 생각 없는데 네, 퇴직금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제가 공부를 또 해봤어요. 이번 영상 하나면 퇴직연금 고민 끝나게끔, 이게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 바로 이 퇴직급여. 만 55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는 노후 대비용 절세 계좌입니다. 퇴직금에 대해서 알려주는 척하면서 왜 갑자기 노후 대비? 내가 잘 사는 거,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게 국가에게도 아주 땡큐인 일인 거예요. 서로 윈윈이라는 거죠.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절감 안 내도 된다고. 세금이 공짜라고. 김전부. 안녕하세요. 짠순이 부자들의 김전부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최근에 그 청년 도약 계좌 리뉴얼된 거 바뀌었으니까 이제 생각을 좀 다시 해볼까 하면서 이제 그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약간 쏘리쏘리한 영상을 올렸었는데, 거기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. 짠부님, 혹시 퇴직금 투자 관리 관련해서도 영상 만들어줄 수 있으실까요? 제가 7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했고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IRP 계좌에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지, 아니면 빼서 예적금을 할지, 뭐 투자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500, 700, 만약 1000까지 된다고 했을 때는 IRP 계좌에 두는 거 손해 아님? 지금 짬부님이 저렇게 5%, 7%, 뭐 8%짜리 적금 추천해주고 있는데,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. 퇴사를 한다는 게 되게 막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, 약간 이런 식으로 들뜬 상태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게 되면은 수고했어 내 자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써버리기도 하고, 이 퇴사라는 게 꼭 어떤 좋은 상황에서 할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진짜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하는 퇴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, IRP 이런 거를 어떻게 공부할지 아예 그런 거 찾아볼 에너지가 없잖아요. 나 지금 내 마음 챙기기 너무 힘든데.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남편도 10년 동안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첫 번째로 찾아온 고민이 뭐였다고 했죠? 퇴직연금이 뭔가? 퇴직금 어디서 받아야 되지? 이제 퇴직금 받겠지. 근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,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 또 찐짠이들 고민이라면 제가 또 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퇴직할 생각 없는데 네, 퇴직금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제가 공부를 또 해봤어요. 이번 영상 하나면 퇴직연금 고민 끝나게끔 제가 알차게 준비했거든요. 그러니까 영상 어떻게 하겠어요? 네, 끝까지 봐주세요. 단어 정리부터 하고 가실게요. 우리가 흔히 퇴직금이라고 알고 있는 건 정확하게는 퇴직급여가 맞습니다. 이게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 바로 이 퇴직급여 제도인데요. 퇴직급여가 이제 큰 윗산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. 퇴직금과 퇴직연금.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금 받았어 하는 건 사실상 그 퇴직급여에서 한 갈래였던 퇴직금이었던 거죠. 퇴직금은 기업이, 즉 회사가 이 근로자, 나 일하는 사람의 퇴직금을 사내 회사에 보관해두었다가, 저 퇴사하겠습니다, 1년 지났습니다 하면은 사내에 보관해두었던 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그냥 한 방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이 퇴직연금은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그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기고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퇴직금 제도가 왜 문제였지? 기존의 이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보관해두었다가 퇴사할 때 그래 하고 이제 일시금을 주는 거잖아요. 물론 이렇게 그대로 보관해뒀다가 그대로 주면 아주 좋겠지만, 회사 경영 사정이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이 퇴직금을 건드릴 수도 있다.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건드릴 수도 있다. 그리고 최근에 막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 아주 예전인 20 years ago, 약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. 꽤 이제 오래됐죠. 회사는 퇴직급여를 우리 사내가 아닌 그 금융회사에 맡겨서 일하는 사람인 나인 내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. 지은이 너 퇴사할 거야? 괜찮아. 그동안 너의 퇴직금은 우리한테 없고 이제 다 금융회사에 잘 맡겨놨어. 그럼 저는 금융회사에 쭈쭈쭈 가가지고 가진 않겠지만 저 한 700만 원 퇴직금 주세요. 아니면 그거 따박따박 연금으로 주세요 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도 괜찮은 거예요. 금융회사에 이미 맡겨놨으니까. 그러면은 일반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 제도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? 이 퇴직금을 어디에 맡겨놓냐도 있겠지만 실제 내가 수령받는 금액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. 만약에 내가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. 1년마다 2%씩 임금이 오른다는 가정을 뒀을 때 1년 차에 200만 원, 2년 차에는 204만 원, 3년 차에 208만 원이 되겠죠. 그러다가 제가 3년 차에 왜 그 369에 한 번씩 온다고 하잖아요. 만약에 내가 3년 차에 퇴사를 한다 그러면 퇴직금 제도일 때는 퇴직 시점 평균 임금, 내가 만약에 3년 차 때 208만 원이었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208만 원의 근속연수, 내가 3년이랬죠? 그 3년을 곱해서 624만 원을 이제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. 이게 기존의 퇴직급여 중 퇴직금 제도였던,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였고요. 퇴직연금 중 DC형, 그러니까 이걸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르는데, 이걸로 받게 되면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사회 적립하고 투자 운용 수익을 합쳐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, 매년 나의 월급이었던 200만 원, 2년차 204만 원, 3년차 208만 원, 이렇게 연차별로 나의 월급이 있을 거잖아요. 그거를 다 더해요. 그러면은 612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거든요. 여기에 플러스 투자 수익까지 받게 됩니다. 원금만 봤을 땐 뭐야 일시금보다 적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여러분 여기에 투자 수익이 붙는다는 거.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퇴직연금 중에 DC형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. 이 퇴직연금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DB형,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투자 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DC형, 그리고 또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개인형 IRP,
이렇게 있는데요. 설명하면서도 어렵지만 듣는 여러분들 얼마나 더 어려울까 싶어요. 제가 여러분 다 필요 없고요. 그냥 여러분 다 잊어요. 방금 거 다 잊고 제가 깔끔하게 차이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첫 번째,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급여형, 즉 DB형은 그동안 모인 나의 퇴직금, 이걸 적립금이라고 하거든요. 이거를 사용자, 즉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형태예요. 이미 정해진 걸 수령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확정기여형인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개인, 즉 나. 근로자가 그동안 쌓인 적립금, 적립금이 뭐라고요? 퇴직금. 그걸 직접 운용하고 퇴직할 때 운용손익과 최종급여를 수령하는 방식. 정해진 거 할래? 네가 운용할래? 약간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인데요.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사용자, 즉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, 일하는 나에게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설정하는 거고요.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.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?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.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다. DB형, DC형은 이 사용자, 회사 입장에서 드는 거라면 IRP는 만들고 싶니? 너 소득 있니? 만들어. 아주 자유롭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 진짜 이 관심도가 높은 게 바로 IRP입니다. 퇴직금을 받았어도 혹은 받기 전에도 회사가 없어. 뭐 퇴직할 곳도 없어. 그냥 프리랜서야. 이런 사람들도 소득만 있다면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? 국가가 우리 노후 걱정돼서 말아주고 밀어주는 상품은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. 일단 IRP의 특징 빠르게 짚어드리자면요.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이고 만 55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는 노후 대비용 절세계좌입니다. 퇴직금에 대해서 알려주는 척하면서 왜 갑자기 노후 대비? 여러분 퇴직금을 주는 이유,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 ISA부터 시작해가지고 IRP 같은 이런 절세 통장, 내가 잘 사는 거,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게 국가에게도 아주 땡큐인 일인 거예요. 서로 윈윈이라는 거죠. 그래서 퇴직금을 주는 진짜 이유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도 뭐 있겠지만 사실 원래 목적은요, 앞으로 급여가 없을 테니 이걸로 노후를 잘 대비하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었을까. 그래서 실제로 정부는 300만 원 이상 퇴직금 발생하잖아요. 무조건 IRP를 통해서 지급받도록 하고 있어요. 여러분 대부분의 퇴직금은 10명 중에 9명이 그냥 바로 일시금으로 받아서 바로 써버린대요. 아니 내가 쓰겠다는데 왜 국가가 난리세요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가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요. 어떤 다양한 혜택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여기 절세라는 마시멜로가 있단다. 약간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딸랑딸랑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의 시작이 되었던 이 찐짠이의 고민이 나왔던 것 같아요. IRP로 받은 거죠, 이 찐짠이도 퇴직금을. 근데 이걸 해지해서 다른 곳에 넣을지 아니면 이걸 계속 운용할지. 근데 저는 제가 늘 말하지만 이걸 잘 운용하라는 쪽에 손을 들고 싶어요. 물론 이게 ISA와는 다르게 IRP는 노후 대비용이다 보니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릴 만한 장점들이 한가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,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공제. 두 번째,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 보장. 세 번째, 자유로운 납입 방식. 네 번째,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꾸준한 자산 증식. 일단 첫 번째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요. IRP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액공제, 미투더 과투더 세입니다. 비과세. 제가 정말 사랑하는 비과세가 있다는 건데요. 연간 최대 1,8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 이게 연금 관련 상품이다 보니까 연금저축과 납입한도를 공유하고 있어요.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,800만 원을 넘기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세액공제 한도는 IRP는 무려 900만 원입니다. 총 급여액의 5,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율이 16.5%, 그리고 5,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제율이 13.2%인데요. 만약에 내 연봉이 4천만 원이다. 그리고 내가 최대 한도인 900만 원을 넣었다. 그러면 16.5%를 공제를 받아서 무려 얼마?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절감 안 내도 된다고. 세금이 공짜라고.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. 이 퍼센트로 계산하는 습관. 이거 완전 우리 만약에 주식 수익률이라고 했으면 지금 같은 장에 완전 소리 지를 수익률 아닙니까? 제가 진짜 왜 맨날 이 비과세 아일러 비과세 하는지 알겠죠? 소득공제만큼 진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IRP는 저축할 때, 운용할 때 55세 이후에 이제 그 먼 훗날에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3번에 나눠서 세금 혜택을 받아요. 뭐 저축할 때는 방금 설명드렸던 이 세액공제를 받고, 운용할 때는 세금 내는 걸 밀어주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고요. 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저율 과세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받습니다. 내가 늘 느끼는 건데 이런 말들만 우리가 좀 그냥 쉽게 고쳐도 더 많이 들 텐데 사람들이. 어쨌든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걸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운용할 때랑 수령할 때까지 이 연금에 대해서 IRP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. 진짜로 머리가 깨져버려요.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령하는 건 55세 이후니까 제가 지금 만 30이니까 25년 뒤에 세금 계산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. 어차피 지금 외워봤자 까먹지 않겠어요? 예. 괜히 이거 공부한다고 했다가 너무 복잡해 안 해 이렇게 해버리는 것보다 일단 당장 내 눈앞에 마시멜로, 내 눈앞에 세액공제만 일단 보자. 그래도 충분하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소득 보장인데요. IRP는 강제적으로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어서 깰까? 어떻게 이번에 코수술 한번 해버려? 막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이게 연금저축보다 IRP가 깨는 게 조금 어려워. 55세에 내가 고마워할 수 있는, 지금의 나에게 아주 고마워할 수 있는 이 소득을 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. 사실 저는 20대 중반에 제가 돈 모으기 시작했을 때 진짜 온
온갖 현타거리가 진짜 많았거든요. 강남역 나도 이제 술 마실 줄 알고 나도 3차, 4차까지 놀 줄 아는데 그 못 노는 그 한, 이쁜 옷 입고 싶은데 못 입는 한, 이런 것들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. 하지만 30대 초반에 내가 20대 중반에 지은이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그때 너가 모아둔 돈 덕분에 내가 나름 전세 보증금 걱정 없이 전세를 옮기고 있단다 하면서 엄청 고마워하고 있단 말이에요. 심지어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55세를 위해서 준비를 해둔다면 25년 전 나에게는 얼마나 고마워할까. 그러지 않겠어요? 그래서 그런 걸 좀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IRP의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가능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로운 납입 방식인데요.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연 1,8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수시로 입금이 가능해요.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깨는 건 좀 어렵다고 했었는데 중도 인출이 가능은 합니다. 근데 약간의 조건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연금저축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. IRP의 경우에는 16.5% 이 기타 소득세를 내더라도 중도 인출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.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, 전세 보증금 혹은 사회적 재난 이렇게 있는데요. 그 외에는 전체 해지만 가능합니다. 연금저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. 방금 말씀드린 장점이 자유로운 납입이었잖아요. 그래서 너무 큰 돈을 여기다 맡기기보다는 특히나 앞으로 돈 쓸 일이 많은 20대 초중반 분들은 절대 큰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없어도 되는 돈. 뭐야? 나갔어? 얼마야? 이 정도 되는 돈을 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여러분 55세까지니까 시간이 길어요. 우리가 그동안 내 연봉도 높일 거고 내 몸값도 점점 다 이렇게 높일 거잖아요. 정말 여유롭게 생각하고 2만 원, 3만 원이라도 꾸준히 넣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꾸준한 자산 증식. IRP는 ISA랑 느낌이 비슷하게 약간 만능 통장 느낌이에요. 이 안에서 되게 다양한 거를 투자할 수 있어요. 뭐 예금, 채권 같은 안전자산도 가능하고 펀드, ETF 같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IRP는 노후를 위한 통장이잖아요.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어떤 이런 가이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좌 속에 위험 자산을 70%까지만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예금, 채권을 담기 싫어. 나는 막 가자 하고 싶어. 그래도 억지로라도 30%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가자 하다가 아무데도 못 가는 나의 어떤 또 노후적 상황을 우리 국가가 또 한번 걱정해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산의 70%, 안정적인 투자 30% 이렇게 가이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서 드는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당연히 됩니다. 너무 좋죠. 연금저축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연금저축이 좋다, IRP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. 내 나이, 내 상황, 지금 내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연금저축과 IRP의 그 배합, 여러분 이 조합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는데 IRP는 또 900만 원까지 되고 그 두 개를 또 합쳤을 때 또 같이 해서 뭐 900만 원까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. 연금저축이랑 IRP 차이는 제가 한번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. 오늘 그 댓글 달아줬던 찐짠이가 IRP에 대한 고민 조금 해결됐으면 좋겠고 찐짠이도 지금 퇴직금으로 그걸 받은 거잖아요. 또 다른 저축 용도는 또 다시 내가 만들어가고 IRP는 IRP로서 계속 같이 좀 굴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여기에 지금 그 찐짠이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꾸준히 뭐 매달 뭐 5만 원이 됐든 뭐 10만 원이 됐든 정말 55세 이후에 나를 위한 비상금 통장 하나 정도는 만들면 좋을 것 같다. 굳이 이걸 다시 깨고 나중에 또 맞다 노후자금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일단 그냥 만들어진 거 요걸 잘 그대로 두고 제가 앞으로 추천하는 뭐 다양한 적금 상품이나 뭐 CMA 이런 것들은 그거대로 잘 또 시작해보고 운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IRP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혹은 IRP에 대해 나 이런 거 알고 있어요 등등 다양한 의견, 다양한 댓글 달아준 찐짠이들 중에 10명을 추첨해서 제가 또 맛있는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